안녕하세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소아 발가락 성장판 골절의 수술적 치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소아 발가락 성장판 골절이죠. 그럼 소아의 발가락의 성장판은 어디 있느냐? 이 가장 긴 뼈를 저희가 근위지골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위지골의 근위부에 선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 선이 뼈가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고 뼈의 성장이 일어나는 성장판이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발가락이 부러졌을 때 이 골절선이 이 성장판을 침범한 경우 저희가 성장판 골절이라고 합니다.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성장판 골절만을 위한 치료 방법은 따로 없고요. 골절을 잘 맞추면 대부분 성장판 골절 부위도 잘 회복이 돼서 성장이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수술 시에 성장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확인은 언제가 되느냐, 성장판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2년간 기다리면서 자라는 걸 봐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골절을 잘 맞추면 성장판 골절도 대부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환아의 수술 전후가 어땠는지 먼저 좀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환자는 수술 전에 발가락이 어긋나서 저한테 왔고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네 번째 발가락에 근위지골에 골절이 있었고 이 부위가 어긋나서 발가락이 휘인 겁니다. CT를 찍어보니까 골절이 성장판을 침범해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이러한 휘어진 발가락을 맞추고 핀으로 고정을 했죠. 핀을 가운데에 고정을 안 하고 옆에 이 가생이에 꽂은 이유는 성장판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2개월째를 보면 발가락이 휘어져 있던 발가락이 가지런해졌고 뼈가 다 붙은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때 이미 아이는 운동이 가능했어요.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환자의 수술 전 불편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는 11살 남자아이였고요. 발가락을 침대에 부딪혔는데 그 후에 발가락이 휘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손으로 맞췄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오셨어요. 이게 저한테 오셨을 때의 발가락 모양입니다. 안 다친 쪽은 발가락이 올곧은데 여기는 이렇게 휘어져서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공간이 보이죠. 그래서 골절이 의심이 됐어요. 그래서 골절이 의심이 돼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근위지골에 골절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손으로 안 맞춰졌을까요? 소아의 경우에는 골막이 있는데, 골막이라는 건 뼈를 덮어싸는 막인데요. 이 막이 두꺼우면 골절 부위에 골막이 낍니다. 그러면 아무리 손으로 맞춰도 안 맞춰져요. 이러한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 이 휘어진 발가락은 티눈 및 피부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발가락에 다섯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 부위가 항상 붙으면서 힘을 많이 받으니까 이 부위에 티눈이 생길 수가 있고 피부가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인데 성장판 괜찮은지 봐야겠죠. 항상 어린아이 골절은 성장판 골절이 걱정이니까요. 그래서 CT를 찍어보니까 골절 부위가 성장판을 침범해 있는 것이 확인을 했어요.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시죠, 이러면. 근데 현재 성장판의 치유를 돕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치료 원칙은 골절을 잘 맞추면 성장판도 잘 맞으니까 골절을 맞추는데 우선적으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잘 성장해요. 근데 한 5%에서 10%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발가락이 안 자라거나 휘어져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할 수 있냐고요? 2년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를 수술하는데 도대체 어린아이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마취가 가장 걱정이죠. 마취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협조가 가능해서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핸드폰을 사용하게 했어요. 11살이어서 협조가 가능해서 그랬는데 만약에 아이가 협조가 안 되면 아이가 막 수술장 안에서 수술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발을 막 떨거나 흔들면 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엔 다행히 협조가 가능하고 핸드폰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발과 발목만 마취했습니다. 그리고 피부를 조금 수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손으로는 잘 아무리 해도 안 맞춰지죠. 그래서 피부를 조금 열어서 핀을 넣어서 이 골절 부위에 낀 골막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발가락을 곧게 맞춘 다음에 핀으로 고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핀으로 고정한 후에 발가락이 곧게 세워진 사진입니다.
핀 고정할 때 성장판을 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면요. 저희가 골절을 맞추는 과정 중에서 골절을 잘 맞추면 제가 아까 성장판이 잘 맞춰지고 그럼 성장판이 잘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골절을 맞추고 그거를 유지하는 과정, 그러니까 핀을 고정하는 과정에서 성장판이 너무 많이 다치게 되면 당연히 추후에 성장판이 잘 안 낫게 되고 그러면 문제, 즉 발가락이 잘 안 자라거나 발가락이 휘어져서 자랄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수술할 때 성장판의 손상을 최소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 고정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발가락의 성장판은 요 부위에 위치하죠. 그러면 아까 이게 맞춘 상태인데요. 이 맞춘 상태에서 가운데 핀을 딱 꽂는 게 가장 고정력이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성장판의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생이에 꽂는다면 성장판의 손상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고정력은 낮아요. 그러면 술자에 따라서 어떤 핀 삽입 방법을 선택하냐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가생이에 꽂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실제로도 핀이 가운데 안 있고 가생이에 있죠. 왜냐하면 아이는 뼈가 잘 붙어서 고정력이 약하더라도 대부분 뼈의 유지 및 뼈가 붙는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력이 약하더라도 성장판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핀 고정법을 선택해요. 뭐 이거는 술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 환자의 수술 후 과정 및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4주 기부스하고 4주 테이핑합니다. 총 2개월 걸리고요. 테이핑은 세 번째랑 네 번째 발가락을 묶어서 시행을 해요. 그리고 수술 후 4주 차에는 핀을 제거하면서 기부스를 제거하게 되는데 마취 없이 그냥 제거합니다. 바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 2개월째를 보면 발가락이 곧아져 있고 그다음에 골료압이 다 되어 있죠. 핀 제거는 마취 없이 외래에서 제거하고요. 핀이 빠지면 4주 전이라도 제거하고 테이핑을 시행합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핀이 아이들이 자꾸 쓰다 보면 이게 바깥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게 바깥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술 후 2개월째에 환자는 자유롭게 활동했어요. 그리고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휘어져 있는 발가락이 수술 후에 이렇게 올곧아진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자, 소아발가락 성장판 골절의 수술적 치료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아발가락 골절은 골막이 골절 부에 끼어 들어가면서 안 맞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판에도 골절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수술해야 되냐? 성장판에 손상이 덜 가도록 핀, 즉 내고정물 삽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마취는 가능하면 발과 발목만 마취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이가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다른 거를 하게 저희가 하는데요. 협조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치료 과정은 1박 2일 입원하고요. 4주 기부스하고 4주간 핀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핀을 뽑고 4주간 추가로 테이핑을 하죠. 4주차 핀 제거할 때는 마취 안 하고 시행하고요. 성장판 골절은 대부분 잘 낫습니다. 골절이 잘 맞은 경우에는요. 근데 2년간 자라는 걸 봐야 하고요. 대부분 문제가 없어요. 발가락이 휘어지게 되면 근처에 있는 신발 안에 들어갔을 때 근처에 있는 발가락과 강하게 붙게 되면서 피부에 손상 및 티눈이 생기게 되고 이게 활동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앞으로 더 쓸 날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라고 해서 수술을 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족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좀 더 자유롭고 자세하게 제 지식을 말씀드리고자 제작하였고요. 네이버 족부 김지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